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윤진 캐스터.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오늘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우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장난을 쳐볼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이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제가 너무 난감할 정도로 나스닥 지수가 너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국제문 전문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신중하게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큰 폭의 조정이라든지 혹은 또 지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이미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좀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포가 오히려 공포를 사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격언이 틀린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좀 계속해서 장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다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맵에서도 초록불이 크게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추이 바로 짚어볼 텐데요. 네, 현재 지금 11개 섹터 전체가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와 기초 소재, 그리고 에너지는 대체로 약세장 속에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국제 유가는 휘발유 재고는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현재 지금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각각 평균 3% 넘게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 그때 기술주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간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주간 차트 살펴보시면요. 에너지가 최상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 상승 릴레이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지금 일간 차트와 비슷하게 기술주가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헬스케어도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기술주의 하락폭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 주간 차트로 확인하더라도 기술주가 가장 많이 빠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동안의 매수 기회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어쩌면 또 이제 장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서 아직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좀 잘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별 흐름도 함께 좀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빠진 와중에도 원자재 쪽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자재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철강주가 오랜만에 좀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그런 그랬죠. 모습을 네.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독일에서도 계속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한 중국에서도 향후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철강 생산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이슈들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철강주인 유코가 5%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좀 약세를 이어갔던 철강주의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종목 또 매수 의견의 상향 조정까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5% 넘게 빠졌는데요. 테슬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테슬라가 급등세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 상승폭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주호는 이 급등을 이끌었던 4분기 인도량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인도량이 최다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인도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목표 주가는 950달러 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대폭 높인 테슬라 간밤에는 5% 넘게 내리면서 1,08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는 지켜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진입 시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너럴 모터스도 가격 확인해 볼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도 우선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 4%
1% 넘게 내리며 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도요타 모터스에게 미국 내에서 판매 1위를 내어줬다라는 소식이 조금 악재로 미쳤는데요. 그래서 CES에서 쉐보레 실버라도 이 전기차를 새롭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탄력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CES에서 또 다른 새롭게 공개된 게 있는데요. 바로 제너럴 모터스의 럭셔리 브랜드인 캐딜락에서 신형 자율주행 전기 콘셉트카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메리 바라 CEO가 직접 이 콘셉트카를 설명하기도 하면서 조금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 상용차 유닛은 월마트와 페덱스의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너럴 모터스 소식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장연구소 전해드릴 때 항상 제너럴 모터스 이후에 저희가 또 아마존에도 좀 주목해 보시라는 점 여러 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존과 스텔란티스의 인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스텔란티스는 우선 지금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전일장에서 좀 더 탄력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전일장에서 무려 3% 넘게 오르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량에 지금 아마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한 신형 전기밴을 아마존의 배송망에 배치할 것이다.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텔란티스는 초록불을 켜낸 반면 약간 전 남친, 전 여친 같은 느낌인데요. 네. 리비안이 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리비안은 지금 스텔란티스와 아마존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투자자들이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11% 넘게 내리며 90달러 선은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네, 올해 주목해 볼 또 종목들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었었는데 향후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업체들 함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기술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 간밤에 낙폭을 키워내는 흐름 보였는데요. 가장 대장주인 애플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우선 간밤에 애플은 2% 넘게 탄력 떨어지면서 17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80달러 선을 넘기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 시장의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에버코어가 12월 앱스토어 매출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앱스토어 매출 성장률이 9%로 이를 조금 부진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지금까지 애플은 이 앱스토어 매출 성장률이 항상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월간 성장률이 10%를 하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12월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작년 한 해를 보면은 계속해서 2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12월 수치가 조금 이색적이기는 하지만 아주 크게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간밤에 3.84%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3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CES에는 우선 온라인으로만 참가하기로 밝힌 가운데 퀄컴과 함께 증강현실, 안경용 메타버스 칩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그 안경을 착용하고 어떤 손으로 현실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핸드 트래킹이라는 기술도 탑재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그래도 소비자들의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 상용화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새로운 실적을 견인하는 제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월간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퀄컴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이제 뭐 VR, AR 쪽으로 관심에서 가져보시면 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퀄컴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 주가 전일 대비 0.39%만 하락하면서 18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있겠죠? 인텔 확인해 볼까요? 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인텔이 홀로 초록불을 켜내며 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노스랜드가 인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지금 고밸류에이션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에서 인텔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투자 의견은 현재까지는 시장 수익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장 수익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62달러를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편 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그런 종목도 있었는데요. 바로 어도비죠.
네, 지금 어도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장주의 약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UBS가 어도비에 대해서 올해에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예정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기업들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어도비가 성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투자 전망이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 목표 주가도 635달러 선에서 575달러 선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어도비는 간밤에 7% 넘게 내리며 514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네, 어도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도비 외에도 목표 주가가 또 하향된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죠? 네, 바로 블록입니다. 네. 지금 잭 도시가 트위터를 떠나고 나서 블록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을 모으기도 그렇죠. 했지만 오히려 지금 서스케하나는 올해 역시 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올해 실적 전망치도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3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275달러로 새롭게 하향 조정해서 제시했습니다. 블록은 간밤에 8% 넘게 탄력 떨어지며 1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 10%가 안 되는 정도로 그냥 하향 조정이 됐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간밤에 낙폭이 좀 컸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퀘어였던 우리 블록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금융 섹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하면서 또 금융주들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FOMC 의사록 공개 때문일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간밤에 웃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금 투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시포트 글로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는 468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487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미 10년물 국채금리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1.7%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향후 계속해서 금융주의 추이 저희 장연구소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계속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 시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 골드만삭스까지 함께 짚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바로 간밤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헬스케어 관련주들입니다. 화이자에 대한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화이자 간밤에 2% 넘게 오르면서 5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조금 백신 관련해서 이런 연령 조정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간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화이자에 대해서 치료제 수익이 향후 몇 년간 탄탄한 수익을 낼 것이고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지를 제공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59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70달러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치료제 수익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머크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